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 돌로레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비 아포칼립스 때 받고 시작할 초능력 16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가 닥치면은 이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비 아포칼립스 소재로 글을 쓸 거면 어떤 소재로 글을 쓰고 싶은지, 어떤 소재가 좀 더 글을 쓰기에 좋은지, 이 소재로 글을 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네요. 의료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하고 하루에 5번 감염자를 치료해 살려낸다.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 좀비 아포칼립스류의 소설, 게임, 만화 이런 것에서 일종의 금기 중에 하나죠. 이미 감염된 사람을 되돌리는 것. 이미 감염된 사람을 되돌리는 걸 주제로 한 만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좀 네이버 웹툰에 서비스된 작품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 아니면은 뭐 루리앱 만화 게시판 이런 데서도 비슷한 주제로 연재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능력을 보통 제공을 하진 않죠, 캐릭터들한테.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작품에 등장을 한다면 이런 백신 혹은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목적지 도달하는 것의 과정까지를 묘사하는 거를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사라면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는. 아예 마법 같은 걸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쓰려면은 당연히 작가도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작가는 드물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냥 간단한 응급처치 수준의 의학적 지식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의학적 지식을 가지려면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물을 이제 의료 능력이 아니라 의료물을 아예 쓰는 건 쉽지 않죠. 일단 첫 번째로 그게 관건이고, 두 번째로 또 걸리는 게 좀비가 인간이 되는 서사가 이제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에게 무력이나 무력에 준하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력이나 무력에 준하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용한 능력이 주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거나 나를 따르기보다는 나를 두들겨 패면서 능력을 쓰라고 능력 셔틀을 시킬 확률이 더 높다고,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그게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독자님들도 소설을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읽어보신 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노선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캐릭터 조형이 나타나면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감염자 치료라는 메인 능력만 지니고 있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브 능력으로 있는 것도 사실 별로라고 생각해요.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좀비가 된다는 건 사실상 죽는다는 건데, 보통의 죽음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실제로는. 적이 돼서 이제 내 아군이었던 사람이 적이 되어서 이젠 날 죽이려 드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죽음보다 좀 더 처절한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걸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감염자를 되돌릴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깨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게 알려진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처럼,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에서는 이미 감염된 사람이 인간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변주라기에는 너무 의미를 해치는 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쓰면은 괜찮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암묵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는 변주를 할 때는 다른 소설들보다 좀 더 재밌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난이도가 더 높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학살자. 좀비 혹은 사람을 죽일수록 능력치가 올라간다. 강한 상대일수록 더 강해진다. 이게 그냥 능력치가 강해지는 거면은 좀 애매해요.
결국에 내가 계속 강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 좀비는 저의 상대가 안 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비 무리 지니는 그런 이점을 잃어버리는 거야. 좀비 무리 지니는 이점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는 한 수 한 수를 두는 걸 신중히 해야만 하고 그 상황에서 오는 쫄깃함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한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이 주된 소스로 사용되는 장르인데 주인공이 한계를 모르고 점점 강해지기만 하면 이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주인공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랑 주인공의 무력이 강해지는 거랑 주인공이 다루는 무기가 강해지는 거랑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주인공의 세력이 강해지는 건 주인공이 세력에서 축출될 가능성 같은 게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 주인공의 무기가 강해지는 건 주인공의 무기가 고장나거나 탄창이 바닥날 위험성 같은 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작가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 전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닌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닥칠 수도 있지만 닥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냥 강해지면 그냥 주인공을 공격할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려면 그냥 강한 적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약한 적이 나와서 어떤 방법을 써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게 절대 안 되는 게 전제가 되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장르의 쫄깃함이 좀 사라지죠. 차라리 이렇게 쓸 거면은 다른 장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람을 죽일수록 뭐가 좋을까? 사람 혹은 좀비를 죽일수록 내가 특정 요소에 작용하는 지배력이 강해진다. 뭐 쥐를 한 마리 더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 자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 힘이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더 빨라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루는 요소가 강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닥칠 그런 가능성 같은 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낮아지진 않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사실 쓰기 어렵다고 보고, 둘 다 어느 정도는 좀비물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를 치료하는 건 전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좀비가 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할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라고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내재된 약간 약속 같은 게 있어서 독자님들이 찾고 봐주는 건데 좀비가 인간으로 된다면은 그런 좀비는 인간으로 될 수 없어라는 약간 무언의 약속이 존재했는데 그걸 깨고 좀비를 인간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설명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의사 능력을 띡 주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학살자는 좀비 플러스 헌터물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를 죽이면 뭐 능력치가 강해져서 조금씩 강해지고 실제로는 좀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좀비는 그 큰 이야기의 작은 갈래에 불과했다. 사실 이것도 이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구상하고 쓸 때는 재미다고 느꼈는데 독자님들이 평가를 하시기에는 그럴 거면 왜 좀비물을 썼냐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독자님들의 의견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9명이 재밌다고 하고 한 명이 재미없다고 하면은 한 명이 틀린 게 아니야. 그냥 그 한 명에게는 재미없는 글을 제가 쓴 거죠. 그냥 근데 그게 그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그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실제로 판매량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건 어느 정도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꿋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재밌게 쓸 수 있어라고 믿고 계속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같은 장르의 글을 쓸 때는 그때 그런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이번엔 이걸 고쳐서 한번 써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학살자는 이 능력치가 올라간다가 뭐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 올라간다면 그냥 재밌는 소설이 될 것 같아요. 무기 제작 하루에 3번 원하는 개인 화기를 소환한다.
획수 1회 사용해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건 재밌는데? 무기 제작 능력? 네, 무기 제작 같은 능력은 그 작가들이 이제 총기를 작품에 등장시키기 꺼려하는 이유가 총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갔다 오고 사격도 다 해보잖아요. 뭐 수류탄도 던져보고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뭐 드물게도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너무 예외니까 제외를 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진 못해요. 저도 지금 총기 분해하고 조립하라면은 제가 패급인 것도 있지만 다 까먹었거든요. 저는 저녁과 동시에 그런 지식을 다 까먹어버려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총기 번호도 지금 기억 안 나. 저는 저랑 비슷한 수준인 이제 남성 독자님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 지식이 이제 뭐 자기가 다뤘던 개인 화기 정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도 뭔가 추가적으로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독자님들은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게 어려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화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검이나 창 같은 건 현대 사회에서 진짜 검을 휘둘러서 사람 목을 따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겠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판타지 소설을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묘사가 어느 정도 잘못됐거나 어느 정도 오류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독자님들도 없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뭐 약간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있으니까 넘어가 주는데 총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총기는 이제 관심을 지닌 독자님들이 그 냉병기보다는 많은데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랜덤이야. 그러니까 무기를 등장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무기의 이름 같은 것도 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아포칼립스는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하기 좋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비가 현실에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니까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게 나오면은 독자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요. 아, 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이야기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적당히 허무맹랑한 뭐 자동 터렛 아니면 뭐 자동 공격 드론 이런 게 나와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게. 약간 그 너그러움의 폭이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제작을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 제작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이제 성인 남성 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라면 어렸을 때부터 뭐 랜덤 타워 디펜스라던가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유즈맵 혹은 뭐 폴아웃 시리즈 뭐 그 외에도 이제 무언가를 설치해서 달려드는 적을 막아내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털의 소환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뭐 터렛을 강화하고 처음에는 그냥 대형 발리스타였는데 갑자기 기관총 포대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 제작은 전 재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3번 원하는 개인화기를 소환한다. 획수를 사용해 무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 능력도 밸런스가 참 좋네요. 소환은 3개까지, 강화는 그 소환권을 하나 사용한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이제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는 측근들에게 강한 무기를 나눠줄 수도 있고 강화된 무기의 정도만큼 뭔가 내 측근들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요소가 많죠. 그런 계급을 부여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기를 지급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뛰어난 무기가 있다니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초적인 무기야. 뭐 그런 재밌는 상황도 만들 수 있고 전 재밌다고 봅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은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현실에서 순간이동 능력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쓰는 순간이동 능력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능력은 오히려 쓰기가 어려워. 너무 좋은 능력을 잘 쓰려면 그 능력을 잘 활용할 방안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비 아포칼립스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에 사실 현대 한국에서 순간이동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죽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순간이동 능력이 있다. 아포칼립스가 터졌다. 근데 내가 포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권력 중추로 이제 진입을 해서 내가 열고 내가 닫을 수 있는 거니까. 뭔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려면 현실의 한국에 대한 권력이 돌아가는 형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잘 모르더라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둘 다 솔직히 후자는 내가 뭔가 그런 권력의 중추의 근처,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이라도 하면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구급 공무원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급수가 제일 낮으니까 구급 공무원이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권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이라도 느낄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뭐 주식? 아니지. 이제 기자로 일을 한다거나, 주식은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네요. 기자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공직과 관련된 그런 흐름, 힘의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종에서 일을 한다, 혹은 했다. 그러면은 이런 걸로 글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순간이동 능력으로 잘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좀비 아포칼립스가 빵 터졌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장소에 문제가 터지고 있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아. 내가 가는 장소가 안전하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 순간이동 능력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선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여야 되는데, 주인공이 배경 지식이나 배경 상태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0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좀 한참 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온 시점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자님들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주인공이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비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인공이 독자님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필연적으로 나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독자님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찾아오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건 사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라고 설명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사실 그 세계관 설명이거든요. 근데 작품에서 세계관 설명이 지겨운 파트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그 지겨운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맛깔나게 잘 묘사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겨운 파트를 난 능력이 뛰어난 작가니까 잘 묘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굳이 만들고 가는 거는 저는 좀 어려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면 다 봐주시긴 하지만요. 저는 무기 제작 쪽으로 할게요. 무기 제작이 좀 더 재밌겠네요. 뭐 개인 화기를 소환한다. 화기는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처음에 소환하는 건 나무 몽둥이. 그러면 그 나무 몽둥이 강화하면은 이제 뭐 강철 몽둥이. 강철 몽둥이 강화하면 티타늄 몽둥이. 티타늄 몽둥이 강화하면 뭐 어떤 몽둥이. 막 이런 식으로 몽둥이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 나무 활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강화했더니 크로스보우가 나왔어. 크로스보우를 강화했더니 뭐 손세네가 나왔어. 손세네를 강화했더니 발리스타가 나왔어. 발리스타를 강화했더니 뭐 소형 타워가 나왔어. 근데 이 타워는 뭔가 불가사의한 힘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전기를 먹진 않고, 좀비가 다가오면 화살을 쏘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나도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게 있네? 약간 재밌지 않나요?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재는. 투명인간. 내가 소지한 옷과 소지품과 함께 투명해지고 탐지되지 않는다. 타인과 접촉 시 해제된다. 쿨타임 해제 5초.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재밌다. 이거 맛돌인데? 근데 이거는 메인 능력으로 가지기는 좀 그렇고 서브 능력으로 가지면 딱이다. 특히 접촉 시 해제된다는 조건도 그렇고 쿨타임이 해제 후 5초인 것도 그렇고 뭔가 쫄깃한 상황 묘사를 하기 좋을 것 같네요.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졌는데 주인공은 투명인간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좀비들을 막 피하고 있는데 한 좀비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바닥을 훑어.
알고 보니까 그 좀비는 후각이 강화된 좀비인 거지. 그래서 그 좀비와 접촉하고 나서 주인공이 눈을 마주쳐. 5초 동안 목숨을 건 도주를 하고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 숨어가지고 내 냄새를 지우고 내 그 흔적도 지워. 좀비는 이제 좀비 떼들은 숨은 주인공을 찾기 위해 막 돌아다니고 그런 내용. 근데 이것만 지닌 능력은 좀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명 인간은 뭔가 피하는 거잖아요. 투명 인간의 트리는 두 가지예요. 1번 암살자, 2번 도망자. 근데 암살자 트리만으로 이야기 전개해 나가기는 조금 주제에 힘이 부족한 것 같고, 도망자는 결국에 도망자의 포지션은 내가 뭔가로부터 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은 주인공 자체가 특별한데 추가로 도망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이 노련한 사냥꾼인데 추가로 도망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지닌 능력이 특별한 게 낫지 주인공이 특별한 건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서. 쓰는 작가들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잖아요. 뛰어난 사냥꾼도 아니고 뭔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뛰어난 혹은 천재 혹은 사이코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냥 쉽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주로 쓰는 캐릭터가 그런 것보다는 쉬워. 그런 캐릭터를 메인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주인공이 천재다. 그러면은 천재 같지 않은 짓을 한 개만 해도 이상한 거야. 글을 읽을 때는. 쓰는 입장에서는 야 내가 99개는 천재 같은 모습 보여줬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네가 천재라고 썼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 인간은 메인 소재로는 저는 메인 소재만으로 쓰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비와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의 대결이 메인이면은 그래도 투명 인간은 재밌을 것 같고 이걸 서브 소재로 쓰라면은 저는 좀 재밌게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세계지도.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펼쳐 대략적인 생존자와 좀비 수와 종류 및 물자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곳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물자가 많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 똑똑한 작가님들은 세계지도 능력을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안 돼서 세계지도 같은 거는 못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개인의 약간 그거죠. 한계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아, 좀, 지리 이런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을 걸. 그때, 난 한국에서만 살 건데? 일단 쓸데없는 지식을 내가 왜 얻어야 되지? 약간 이런, 중이병 마인드로 공부를 안 했었던 때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쉽네요. 투명인간. 컴퓨터. 기계 수리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한다. 시야에 보이는 대상을 지정하고, 거리 상관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기계 수리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한다. 근데 수리 지식을 자동으로 습득한다는 좋은 능력인데 아쉬워. 왜냐면 수리에 필요한 소재 같은 건 현실에 결국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은 여기저기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어려워요. 차라리 어떤 최첨단 지식을 얻게 된다. 내가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게 된다. 이런 식이면 독자님들이 이해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최첨단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기반 위에서 쌓아 올려진 말이 안 되는 수리 방식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계 수리 지식처럼 너무 현실적인 지식은 너무 현실적인 판타지 위에 쌓아 올려진 그 묘사면은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지죠. 지정한 대상들끼리 거리 상관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이거는 전술적인 묘사를 잘하시는 작가님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거리 제한 없는 원거리 통신 수단이라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그런 거를 잘 쓰시는 작가님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결계. 원하는 건물을 지정해 결계를 친다. 허락한 자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도시가 멸망할 충격을 받으면 해제된다. 쿨타임 파괴 후 1시간. 이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의 안전 가옥을 만드는 능력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소설도 옛날에 써봤습니다.
정확히는 좀비 사태는 아니고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소설인데 그 다키스트 던전을 한창 재밌게 할 때 멸망한 세계에서 내가 만든 특별한 결계에 누군가만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다른 지역을 오가면서 파밍을 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쓰다가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접었죠. 어쩔 수 없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원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결계를 친다. 이것도 되게 고전적이고 좋은 능력이죠. 이렇게 나만의 안전 공간, 나만의 갑질 가능한 공간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캐릭터랑 상호작용하는 내용은 항상 재밌죠. 되게 단단하고 묵직하게 재밌는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좋고 그리고 멋 모르고 주인공을 노리는 멍청한 놈들을 너 나가 라고 해서 추방하는 그 사이다 장면 만들어내기도 좋죠. 컴퓨터는 제가 쓸 능력이 부족해요. 이거는 사실 좋은 소재예요. 사실 기계 수리 지식이 진짜 프로급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가지고 계신 그 작가님이라면 충분히 재밌는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 불가능한 거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결계에 갈게요. 식량 생성. 원하는 음식을 제한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좋지. 현실에서 진짜 너무 좋죠. 나 지금 가지고 싶다. 주모, 황금 올리브 가져와! 약간 이렇게. 근데, 아포칼립스에서는 이렇게 제한 없이 뭔가 생성해내는 건, 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뭔가 제한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갈등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상황에서 위기 혹은 위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들이닥쳐. 주인공은 그거를 해결을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나가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위기가 기본적으로 닥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천재야. 혹은 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 그러면은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아니 병신 아니야? 왜 저런 위기가 닥치게 냅둬? 나라면 안 저럴 텐데. 이런 답답한 감정이 여러 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유용한 능력을 주는 건 괜찮지만 너무 뛰어나고 뭐든지 다 되는 능력을 주는 건 사실 좋지가 않죠. 식량 생성도 그냥 식량 생성이면 몰라도 무제한 식량 생성이면 그냥 쉘터 같은 데다가 들어가서 식량을 계속 만들어주면 되잖아. 사람들이 일단 계속 식량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 상황 같은 거는 그건 더 이상 좀비 아포칼립스 물이 아니라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소설이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좀비 아포칼립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원하는 음식을 제한 없이 소환할 수 있다. 저는 차라리 원하는 음식을 소환할 수 있다면은 식량 생성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감정 원하는 물건 및 상대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능력은 사실 많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인터페이스. 근데 이것도 쓰면서 좀 걸리는 게 어디까지 작가가 정보를 허용할지가 걸려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 다음 갈등이 찾아오도록 글을 써야 되는데 너무 모든 정보를 다 줘버리면 다음에 찾아올 갈등이 쫄리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고 애초에 갈등이 찾아오는 걸 두고 보고 있는 게 이상해.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안 줘버리면 감정 능력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라이브로 이야기를 써나간 입장에서는 좀 쓰기 어려운 능력이고 차라리 내가 이야기를 한번 쭉 썼고 이거를 수정할 때 이건 감정 능력이 있는 게 낫겠는데 싶으면은 감정도 괜찮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 글을 쓰라면 감정을 고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힐 어떤 중상이라도 치료한다. 광범위 사용이 가능하다. 좀비 바이러스는 치료하지 못한다. 이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 못하니까 괜찮다. 힐 능력으로 재밌는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재밌다. 이것도 약간, 어떤 능력,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으려나? 힐은 그래도 재밌네요. 뭔가 주인공이 인간인데,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사실 제일 주된 갈등 내용은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잖아요? 인간이랑 벌이는 갈등에서 거의 무적인 거죠. 이러면. 이게 직효성이 아니라 지연성이라고 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병력에 병력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치면은 이제 바로 전투력 손실이 나버리는데 힐을 쓰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재밌네.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을 근데 저는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을 막 그렇게 잘 묘사할 자신이 사실 없긴 해요. 차라리 괴물이나 좀비같이 인간이 아닌 것들과 싸우는 거는 그나마 좀 잘할 자신 있는데 인간에 대한 묘사는 제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 사람 새끼인데 이렇게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실제로 그 상황 닥치게 되면은 똑똑하고 영리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러겠지만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저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회기 사망 시 감염사 태1년 전으로 제한 없이 얘기한다. 이거 좋다. 어. 근데 이거 제한 없이 회기? 제한 없이 회기는 좀 빡세긴 하다. 음. 이거는 차라리 뭐 몇천 번째 회기를 몇천 번 넘어가는가? 몇 번째 회기가 끝났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런 것도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는 캐릭터는 어, 그 순수 이야기의 힘만으로 대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어떤 위기에 닥쳤어. 그러면 주인공이 쫄깃쫄깃해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그거 없이 얘는 무조건 이걸 잘 극복해낼 거야. 그 극복해내는 재미만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근데 그게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는 글을 쓰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거 그냥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긴 해요. 다만 저는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이건 어렵네. 근데 나는 그래도 회귀물을 쓸 것 같아요. 저는 회귀라는 능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자. 내 의식을 그림자에 넣어 시야를 공유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여된 의식은 그림자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최대 50개. 이거는 좋은 능력이지만 어렵죠. 이렇게 내 의식을 쪼개는 능력은 어렵습니다. 묘사를 하기도 어렵고,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것도 어렵고,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걸 설정 주입이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 뭔가 자연스럽고 납득이 가게 묘사하는 것도 어렵죠.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능력이라 그래요. 클론이나 이제 의식 공유 같은 게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좀비를 조종할 수 있다. 일반 좀비 100마리, 변이 좀비 7마리, 특수 좀비 1마리. 야, 이거 저는 이 능력을 써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상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어 좀비 아포칼립스의 네크로맨서 약간 이런 거? 근데 현대는 솔직히 잘 쓸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좀비가 총에 맞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환한 좀비도 총에 맞으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좀비가 너무 세면 이상하잖아. 이건 편견인가? 그래서 차라리 중세 판타지면은 그러니까 좀비라는 존재의 무력을 너무 강하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강한 좀비를 상대로 인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예 0이 돼버리니까 제 상상 속에서는 그래요. 저의 상식에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비는 딱 좀비만큼만 강해야 되고 네크로맨서가 부리는 좀비도 딱 네크로맨서가 부리는 좀비만큼만 강해야 되는데 현대에서 내가 주는 네크로맨서 능력이 쓸모가 있으려면 좀비가 강해야 돼요.
좀비가 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냥 살아 움직이는 시체 총알 몇 방 쏘면 죽을 텐데. 뭔 쓸모가 있어. 뭐 실제로는 쓸모가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저한테 네크로맨서 능력 준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쓸모가 있겠지만 제가 쓰기 전에 그 작품에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쓸모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이런 지점이 많으면은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글을 쓰면서 툭툭 막히거든요. 아, 참고로 저는 막 그렇게 글을 쓰는 스킬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 제가 하는 모든 발언들은 저를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님들은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지니고 있어서 쉽게 쏙쏙 써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쓰라면 저는 네크로맨서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비 아포칼립스, 네크로맨서 물을 써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네크로맨서도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이네요. 원격으로 보이지 않는 드론을 날려 시야를 공유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능력 사용 중엔 움직일 수 없다. 내가 기억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원거리로 어딘가를 보는 능력은 이게 메인이면 글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확 뒤집을 수 있어야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강한 동력이 되는데 이건 약한 동력이에요. 이건 곁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건 온전히 작가의 역량이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글을 쓰는 건 작가 역량이 맞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미사일을 발사한 능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발사한 능력이 지니는 파워와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비 100마리가 달려와. 주인공이 미사일을 발사한 능력이 있어. 그럼 나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얼마나 맛깔나게 좀비들을 박살낼 건지만 묘사하면 돼.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녹화 능력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봐서 어디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몇 마리를 이런 과정들을 내가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파괴를 하는데 일부분 좀비가 새서 그렇게 처리한다랑 내가 모든 갈등 상황을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차단해야 된다는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 좀 특이하긴 한데 저는 그런 상세 묘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밀도가 높아지는 묘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 쓰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메인 능력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능력 자체의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서브 능력이거나 아니면은 조연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서 내가 한두 컷 정도 그걸 사용하는 게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 매번 훔쳐보고 매번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이거는 같은 상황이 너무 묘사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분신술 나랑 같은 분신을 최대 5 소환 쿨타임 분신 사망 후 3시간 이것도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에서 분신술 쓰는 경우 흔하지 않잖아. 근데 이것도 짜치는 부분이 뭐냐면 분신은 내 분신이잖아요. 걔가 물리면 어떻게 되냐.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아무런 피해 없이 분신 사라진다. 두 번째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 근데 아무런 피해 없이 분신 사라지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거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약간 우회하는 기분이 들어요. 원래 좀비한테 물리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분신으로 우회를 한 거잖아.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 가능한 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비가 분신이 만약에 물려 그러면은 내가 감염은 안 돼도 피해를 입는다. 차라리 이쪽이 낫긴 하죠. 분신술 같은 능력도 사실 근데 쓰기가 좀 어려운 게 분신술, 클론 이런 능력이 주인공이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의 주인공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를 다 유기적으로 묘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런 능력은 또 이야기 전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 분신이 있었잖아. 아, 맞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기도 쉬운 능력이긴 해. 그럼에도 저는 분신술 고를 것 같아요. 이 녹화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워. 이거 서브 능력이면 괜찮은데. 이제 8강 들어갔으니까 좀 쭉쭉 진행을 할게요. 저는 네크로맨서랑 감정 중에서는 감정은 이제 인터페이스 상태창이고 네크로맨서는 네크로맨시 능력을 가지는 거죠. 저는 네크로맨서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투명인간 대 분신술.
이건 메인 능력이면 분신술이 맞고 서브 능력이면 투명 인간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분신술은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야. 이건 너무 능력이 좋아. 그리고 이 능력을 묘사하면은 이 능력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밀도가 높아지는데 서브 능력으로 밀도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작품의 어떤 순간에 대한 묘사 밀도가 높아지는 건 괜찮아. 뭐 나의 능력은 내가 씹어 먹는 걸 물로 바꾸는 능력 이러면서 막 음식 집어 먹고 목이 맥혀서 캑캑 콜록콜록 하고 이런 장면이 그 작품 내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내 서브 능력이 씹은 걸 물로 바꾸는 능력인데 그런 묘사가 계속 나오면 피곤하죠. 저는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메인 능력이라면 저는 분신술. 근데 사실 잘 쓸 자신 없습니다. 차라리 투명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은밀히 쫓아가는 장면을 잘 묘사하면 되는데 분신술을 잘 쓰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무기 제작 대 결계. 이거는 결계는 좀 먼치킨 초딩물. 나 아포칼립스에서 영향 안 받아. 나 안전해. 너희한테도 안전 제공해줄 수 있어. 나랑 같이 놀자. 무기 제작은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런 감성을 더 잘 쓰긴 하지만 초딩물이 사실 인기가 좋죠. 독자님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큰 스트레스를 들여가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압도적인 포지션의 우위를 지니고 그걸 재밌게 누리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저는 왼쪽을 더 잘 쓰긴 하는데 소재라면 저는 오른쪽으로 그래도 가고 싶어요. 이런 능력을 좀 이런 게 좀 더 트렌드에 맞고 그걸 내가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기 대 학살자. 회기물은 회기물은 또 딜레마가 있죠. 회기물은 내가 여러 번 죽은 다음에 살아났는데 그 상황을 묘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죽고 살아날 때마다 추가 묘사를 할 것이냐. 회기물도 이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저는 죽고 살아날 때마다 새로 묘사를 하는 작품을 써봤는데 독자님들의 피로감이 좀 크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개가 느리냐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적당한 속도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실제로는 독자님들이 느끼는 게 어떤 평가든 간에 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무조건 맞는 평가를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또 별개긴 하죠. 그래도 저는 회기물을 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눌러버리긴 했는데 회기물 눌렀고요. 분신술 대 네크로맨서. 이거는 차라리 네크로맨서가 낫지 않을까? 분신술은 이렇게 클론 같은 거 만드는 건 묘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력 있게 묘사하려면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설명을 재미있게 쭉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크로맨서 고를게요. 결계 대 회기. 이건 써봤고 이건 안 써봤어요. 근데 결계랑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지니는 능력들이 되게 많죠. 그 웹소설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 저는 오른쪽으로 써봤으니까 왼쪽으로 써보고 싶어요. 둘 중에 뭘 더 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회기물을 더 잘 쓰긴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쓴 회기물만 해도 이제 두 편, 세 편 그 정도 되니까. 두 작품, 세 작품 되니까. 그래도 500화는 넘게 썼죠. 두 개 합치면. 뭐 여러모로 다 하면. 그렇지만 저는 결계물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제 좀 주인공이 어떤 압도적인 그 이점을 지니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점을 누리는 그런 소설들을 좀 써보고 싶어요. 그게 트렌드에 훨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계 대 네크로맨서. 사실 알아요. 저는 왼쪽이 더 트렌드에 맞는 글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독, 암살, 막 샤코 르블랑, 네크로맨시, 죽은 사람 되살리고 뼈로 막 방어 막 펼치고 이런 힙스터 씹덕 감성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디아블로 하면은 네크로맨서 꼭 하고 무드술사 하고 그런 류의 사람이라서 네크로맨서 소설 써보고 싶습니다. 네. 좀비 아포칼립스 때 받고 시작할 초능력. 우승은 네크로맨서 능력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두 분이 해주셨네요. 식량 생성 대
학살자 능력. 근데 실제로 내가 좀비 아포칼립스에 처한다면 일단 결계긴 한데 학살자는 안 돼. 나 좀비 못 죽일 거야. 좀비가 나보다 강하겠지. 나보다 약한 좀비면은 그냥 총 쏴서 다 죽일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웹소설 작가 돌로레스였습니다. 빠이.